저번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 재산을 한번 조사해 봐서 저 요거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엑셀을 통해서 동별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고위 공직자들은 강남구 강남불패의 신화. 하지만 요즘에 그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요. 최근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최대 8억까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송파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그 송파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파 아파트 한 주 만에 0.6% 하락. 대장주 아파트 매매가가 7억에서 8억 정도 쑥쑥 떨어졌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3일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강남 11개구 0.34% 떨어졌고요. 강북 14개구도 0.34% 정도인데 송파구만 유일하게 0.6%까지 떨어졌더라. 그래서 7.5억 정도 추락하는 잠실. 그 와중에서도 마포, 흑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억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갭 차이가 좀 많이 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전용 84 기준이고요. 송파구는 잠실 엘스, 흑석의 대장주 아크로 리버 하임, 그 다음에 마포는 역시 레미안 프로지오죠. 작년의 가격을 봤을 때 27억, 21억 8천, 19억 4천 해가지고 잠실 아파트 가격이 월등하게 높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가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실 S 같은 경우는 19억 5천, 흑석 8월 29일 날 계약이 됐는데 18억 5천. 진짜 1억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리고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는 9월 29일 날 거래한 걸 보면 17억 1,500만 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여기서 비교할 때 2억, 여기 두 개는 1억 차이 정도밖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강남 상구, 잠시, 송파구의 아성이 과연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에 앞서 송파구 뭐 잘 아시죠? 그래도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파구는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잠실동이 엄청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자치구로 따졌을 때 송파구는 인구가 가장 많기로 단연 1등. 무려 66만 명이 거주하는 데가 바로 송파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치구에서 가장 커요. 그런 만큼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존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 가장 큰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 둔촌주공이 12,000세대, 그거 되기 전까지는 현존하는 가장 대규모 아파트가 헬리오시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국내 최대 농수산물 시장 가락시장이 있죠. 북쪽으로 보면 한강이 보이고요. 남쪽으로는 올림픽 경기장 등등해서 요거 이제 개발 계획이 엄청나게 잡혀 있죠. 동쪽으로는 어마무시하게 큰 올림픽 공원, 특히 이제 올림픽 공원의 이제 수영장 어마무시하게 크죠.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레인 길이가 50m. 여기서 자유형으로 수영하면 엄청 멀어요, 진짜. 그래서 일단 규모 면으로 봤을 때 송파는 뭐든지 크다. 그리고 위로는 한강이 있지만 남쪽 중간쯤에는 석촌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롯데월드, 롯데타워, 롯데시리즈물이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하냐 마냐 잠실주공 5단지 여기 있네요. 장미아파트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초품아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품는 아파트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이 아파트 단지가 여기 있으면 여기 옆에 붙어 있고 초품아, 이쪽에 있고 중품아 막 이렇게 하죠. 잠실은 안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품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학교. 여긴 잠실 엘스죠. 잠실 엘스도 그렇고 리센트도 그렇고 여기부터면 트라지움 같은 경우도 다 학교가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안타깝죠. 땡땡이를 치고 싶은데 엄마가 이 아파트 단지
베란다에서 얘네들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는 구조. 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면 엄마가 베란다로 쳐다보면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초품화 단지가 있는 게 이제 잠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내가 많이 아파요. 만약 심장 쪽이 아프다. 아니면 응급의료 환자가 있다. 그러면 어디 가죠? 가까운 곳 아산병원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급병원, 3차 병원이라서 바로 내가 감기 걸렸다고 갈 수 있는 병원은 아니지만 중증이나 저 고위험도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산병원, 우리나라 1, 2위를 다투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산병원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죠. 88 올림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큼직큼직합니다. 자,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다. 자, 그리고 횡으로는 2호선 그리고 9호선이 송파구로 지나가고요. 종으로는 바로 8호선이 뚫고 지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역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엔 이제 잠실 세내역, 신천역이었죠. 친구들 중에 꼭 신천에서 만나자 그러면 신촌으로 오는 애들이 있었죠. 자, 그것 때문이지 잠실 세내역으로 바꿨네요. 세내역, 세신자에다가 내천자에서 어차피 의미는 같네요. 여튼 입지나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강남 3구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왜 떨어질까요? 자, 그리고 얼만큼 떨어졌을까요? 자, 일단은 주요 아파트 단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잠실은 엘스, 리센츠, 트리즘이 이제 잠시 엘리트라고 불리죠. 자, 그래서 엘스 같은 경우는 84 기준으로 기존의 최고점이 27억이었으면 19억 5천까지 10월 7일 날 계약이 됐다. 자, 엘리트는 어딨죠? 자, 여기가 엘스고요. 자, 여기가 리센츠, 그리고 밑에가 트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같은 경우는 자 바로 한강이 가깝고요. 상대적으로 트리지움은 한강이랑 좀 멀다. 그리고 자 재건축을 기다리는 잠실주공은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요 세 개는 항상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움직이더라. 엘스 같은 경우는 27억에서 19억 5천까지, 리센츠는 26억이 최고점이었는데 20억 2천 해서 10월 8일 날. 자, 하루 차이밖에 안 내네요. 그다음에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한강이랑 좀 멀다 보니까 24억이 최고점 이었는데 자, 요즘에 이제 18억까지 떨어졌더라. 가장 가깝죠. 10월 28일 날 계약이 됐네요.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잠실주공 5단지 있었죠. 자, 여기는 이제 8일제곱인데요. 최고점 29억 5천에서 24억 4천배까지. 자,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자 5억 정도 떨어졌다. 자, 엘스 같은 경우는 뭐 7억 5천 떨어지고, 자, 리센츠 대략적으로 6억, 트레이즘 6억. 그래서 자, 엘리트보다는 잠실주공 5단지가 좀 덜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는 84 기준으로 24억 8천에서 17억 9,500까지 10월 26일 날 자 찍혔네요. 자, 레이크 팰리스 어디 있을까요? 자, 바로 잠실주공 5단지 트리즘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도 많이 떨어졌구나. 17억 9,500까지요. 자, 그리고 약간 더 동쪽으로 간다면 이제 파크리오가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장미를 거쳐서 파크리오 아파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자, 아산병원을 마주보고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도 25억 2천에서 17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대략적으로 7억 5천 정도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큰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3억 8천에서 17억 8억 5천. 자, 여기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자, 요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2단지 같은 경우는 83제곱이 24억에서 18억 7천까지 떨어져서 대략적으로 5억 3천 정도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토X라고 친 건 뭐냐? 송파구 잠실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자, 그래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가 나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 요 헬리오시티랑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파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다 떨어졌느냐?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동에 가까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죠. 자, 올림픽 아파트 3대장을 꼽자면 일단은 자,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자, 남쪽으로는 올림픽 패밀리 타운 아파트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삼성역에 가까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더라. 그 중에서 요 아시아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안 떨어지고 자, 오히려 오른 곳도 있습니다. 자, 남쪽에 있는 올림픽 패밀리 타운도 자, 19억에서 최근에 이제 15억까지 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38평형을 기준으로 잡자면 거래가 안 된 탓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굳건하게 버티고 있죠. 47평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네요. 자, 그리고 51평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22년 9월 6일자로 36억. 하지만 최고점은 37억인데 1억밖에 안 떨어졌네요. 자, 물론 이제 송파구 아파트 단지 치고는 규모 수가 좀 작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될 수 없겠지만 자, 올림픽 3대장 중에 그나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덜 떨어졌다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거래 사례가 많지 않다. 그리고 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옆으로 보면 잠시 운동장이 있고요. 자, 그 옆으로 코엑스 있고 이쪽에 이제 현대자동차 옛 한전부지도 있죠. 여기를 뭉퉁구려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서울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을 하겠다. 일명 마이스라고 하죠. 거기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이 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마이스 개발로 인해서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던 거고요. 자, 그래서 송파구가 유독 많이 떨어진 이유를 자,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 자, 하락은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대세 흐름에 송파구도 벗어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이 떨어졌을까? 자,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자치구 중에서 66만. 자, 인구가 제일 많고요. 아파트 단지도 엄청 크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매물도 많고요.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자, 사고 싶어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거주자만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6번까지 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다 토지 거래 허가로 묶였고요. 자, 요거 두 개는 안 묶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세 끼고 사겠다 아니면 사놓고서 월세를 받겠다. 자, 불가능합니다. 자, 매매를 하기 전에 자, 이러한 양식의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 허가를 득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매매 계약서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선 일단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매수자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매수자가 나는 전세 끼고 사고 싶다. 자, 아니면 월세를 받고 싶다. 자, 모두 다 제약이 되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은 한정돼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잠실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면 토지 이용계획 열람에서 요 밑에 조그맣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다 그러면 사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잠실의 마이스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때문이죠. 마이스? 뭐 약자 같은데 마이쮸는 알아도 마이스는 모르겠다. 자,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뭘까요? 자, 일단은 서울 지역의 국제, 자, 글로벌하게 논다는 얘기죠. 자, 뭔가를 고려를 합니다. 전시회 같은 거, 대회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거를 개발할 때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하겠다. 자, 하지만 거기서 먹고 놀고 자고 쉬고 해야 되니까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물론 조감도이긴 하지만 어마무시하게 좋다. 여기 잠실 주경기장 보이죠? 자,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잠실 엘스 아파트가 이쪽에 보이네요. 자, 그래서 회의하고 놀고 먹고 자고 보고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M은 미팅, 자,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 I는 인센티브 트래블이라 그래서 포상 여행 같은 곳을 할 수 있는 곳, 포상 여행 아니면 회의만 하느냐, 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컨벤션의 C, 전시회의 E를 따가지고 마이스라고 하더라. 또 다른 조감도입니다. 이쪽에 이제 잠실 아파트 단지들 보이죠? 이쪽 지역이 아마 한전부지, 자, 현대자동차가 매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짓겠다. 자, 그래서 잠실 운동장은 자, 기존의 주경기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기, 운동 경기 또는 공연 시설 엔터테인먼트를 좀 더 개발을 하겠다. 잠실 주경기장도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이 됩니다. 이제 한강 탄천 같은 경우는 수변 공연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겠다. 옛 한전 부지, 현대자동차 부지는 복합 컨벤션 센터로 만들겠다. 기존에 이제 코엑스 부지도 있고, 자, 그리고 이 영동대로는 삼성역 복합 환승 센터로서 자, 기존에는 수평적 환승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수직적 환승을 통해서 지하철에서 버스로 아니면 자가용으로 수직 위아래로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자, 용이하게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좀 하락의 폭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게 다가 아니다. 향후 개발 계획이 무궁무진한 쪽이 이제 삼성이랑 잠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락의 폭은 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금리로 인해서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할 것이냐. 자, 과연 어떨까요? 자, 일단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금매는 팔릴 만큼 팔렸다. 이제는 이제 반등할 시기만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의견을 좀 더 뒷받침하는 게 이제 잠실의 아까 전에 설명드린 마이스 개발. 자, 요거 하면 난리 날 것이다. 하지만 요거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니까 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택 규제 정책이 좀 풀렸죠. 15억 초과 대출이 허용이 됐다. 기존에는 15억을 초과하게 되는 아파트는 그냥 대출 빵. 자, 하지만 15억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LTV 50% 내에서 가능하다. 자, 물론 15억을 초과하더라도 LTV 절반을 다 빌릴 수는 없죠. DSR도 있고요.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자,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의 대출이 빵이 나오는 거랑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의 물꼬를 터준 게 이번 제도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호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딱 막고 있는 건 뭐냐? 바로 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년에 이 잠실 송파구의 집 가격이 보합 아니면 오르던지 떨어지던지를 결정하는 건 금리가 얼마만큼 오르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아니면 보합으로 가느냐의 영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가 안 좋거나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요소, 일단 아파트를 살려면 어디다 사야 된다? 고위 공직자가 많이 사는 곳에 나도 같이 투자를 하자. 자, 그래서 재미로 한번 저번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 재산을 한번 조사해 봐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받았습니다. 엑셀 파일로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자, 정리를 해봤어요. 고위 공직자들은 어느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엑셀을 통해서 동별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본인 또는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자, 아들, 딸들은 제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표로 만들어 보니까 역시나 고위 공직자들은 강남구 155채, 서초구 146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를 잇는 지역이 바로 오늘 언급한 송파구라고 할 수 있죠. 자, 물론 반타작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73채나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위는 용산구인데 자, 여기서 또 절반이죠.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가 가장 많다. 그 절반이 송파구다. 그 절반은 또 용산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천구, 자, 목동도 이쪽에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 비중을 다른 그래프로 보자면 강남구 요렇게 많고요. 자, 서초구 요렇게 많고 송파구는 좀 적지만 그래도 많다. 용사구는 요렇게 돼서 고위 공직자가 절반 이상의 물건을 강남 상구랑 용산구에 투자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동별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서초동 월등하게 많죠. 자, 그래서 58세대나 되더라. 개포동, 반포동, 대치동, 방배동 다 서초 아니면 강남이죠. 도곡, 잠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송파가 나오네요. 잠실동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압구정동보다 잠실동이 한 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목동 유일하게 강남 3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목동이 이렇게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강남 3구 플러스 4구를 하기에는 강동구가 자, 보유수가 좀 적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용, 성도 여기에
분위기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중구, 중랑구, 강북구는 고위공직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어찌 됐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